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테마 중심으로 쭉 정리를 했는데, 2번 학생 진로 적성 키워드 중심으로 이미 다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 다룬 부분들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쫙 한번 정리해 보는 방식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 중심에서 그 비즈니스 관련된 어떤 주기 요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인생 전체에서 하는 거는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우리 추나추동 15년씩 끊었을 때에 보통 그 입춘 이후에 최초 5년, 최초 5년 경칩 기억나십니까? 5년이죠, 5년. 그 다음에 10년이 청명. 청명 때 뭔가 본인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뭐 괜찮다, 뭐 잘하겠네, 뭐 이런 정도의 그 어떤 주변의 어떤 힘을 빌어서 서서히 뛰어드는 모습 이런 발생한다. 그 다음에 15년에 보통 입하에 가장 좀 이렇게 비중이 큰 입하라고 하는 것이 이미 뭐냐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서 이게 의미가 크다 했죠. 그 이후에 7.5년이면 22.5년이 최초였어, 그죠? 거기 하지였죠, 하지. 하지에 보통 근데 하지에 빼기 2.5년이면 입하 소만 망종이죠, 그죠? 망종 때 테이프를 빨리 끊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지 이후에 소서 정도에 가서 하지 때가 제일 어떤 그 기운적으로 드라이브를 좀 의미 있는 드라이브를 간다 했죠. 이게 보통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많이 가지고 두 번째 직업으로서의 의미, 그 다음에 입추 때는 뭐 거의 이제 자기가 뭔가 이제 그동안 애쓴 걸로서 이룬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것의 연결성이라고 했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연결성이 주되고, 그 다음에 입추 이후에 그 다음 처성, 백로, 그 다음에 이제 추분이 들죠. 추분 다음에 한로상강 이렇게 이어지니까 보통 요 시기에 가장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가 기왕에 해왔던 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런 시기에도 또 새로운 것을 꾸미기도 하는데 보통 입동 소설 요럴 때에 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거죠. 부동산 이거는 대체로 다 비즈니스 영역으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더라도 약간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대설 이후에 동지입니다. 동지 전후에 이게 뭐냐면 이제 보통 이때에 뭐 새로운 일을 많이 꾸미는데,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그 결과가 굉장히 애매한데, 이때도 부동산하고 연결될 경우에는 그래도 세모 이상, 세모에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 소환대하는 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이때는 대부분 다 묶이고 엮여서 어쩔 수 없이 뭐 꺼역 끌려가는 그런 모양의 어떤 그 재무 활동, 비즈니스 활동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입춘 다음 입춘 이후에 그다음에 우수 경칩 요 사이가 가장 뭐냐면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데, 그나마 부동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이제 뭐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이렇게 작다 해도 근거를 그래도 훼손하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로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60개월이죠. 60개월. 60개월을 또 뭐처럼 저는 또 6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봐서 달로서 뭐냐면은 입춘에서 경칩 지나서 청명까지가 60개월 중에 약 10개월 정도 존재하겠죠. 그죠? 요 때가 보통 이제 오르막 속에 이런 어떤 침체기를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모양인데 심리적으로 이럴 때가 우리가 보통 많은 걸 묻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추세가 일단 전환됐다면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고 또 현실도 뭐 자꾸 꺼져가니까 예를 들어 뭐 9개 팔다가 10개 팔다가 뭐 좀 더 팔아야 추세적으로 맞는데 도로 뭐냐면 9개 팔려다 8개 팔려다 7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는 그런 기분이 오는데 그게 보통 이제 60개월 내에서의 입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나 추세가 이제 이렇게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추세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경칩이나 뭐 청명 이럴 때에 할 수 없이 뭐냐면은 무슨 재계약을 한다, 할 수 없이 부동산을 잡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쭉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이걸 발판으로 해서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큰 주기와, 그죠? 큰 주기와 내리막도 뭐냐면 이렇게 안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좋은 어떤 흐름이 온다 해도 대세가 전체적으로 저런 흐름 속에 하락일 때에는 이때는 지금 좀 풀릴 때 오히려 좀 발을 빼라, 정리를 하라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큰 맥락에서 그 일종의 그 체크리스트처럼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요 언저리, 요 언저리 또는 요 언저리 지금 이게 입춘인지 입추인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입추 이후에 5년, 10년 요 정도라면은 나올 수 있는 모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재물에 대해서는 그게 조금 극명한 편차가 생기고 단순한 취업 같은 거는요, 요런 경칩 청명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뭐냐면은 그래도 직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막 돌아가고 있다. 요것도 입추유의 모양이 또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청명이나 입하 전까지 취직을 해서 일은 열심히 했지만 그 어떤 경제적인 성취나 보상, 안정성에는 늘 뭐냐면은 부대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취업 상태라도 아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60개월이 또 돌아가는 거를 같이 60개월과 60년. 60개월은 어차피 5년이니까요. 5년 한 단위로 60개월 돌고 이런 거 보시면은 취업도 입하 취업은요 경칩에도 해요. 하는데 예. 유지 불안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하나 그 이후에 이후에 되면 두 가지 모양으로 갑니다. 좀 편안할 수 있는 입하나 하지쯤에 가까이 요 사이쯤 되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장이나 조직이 어울리는 사람은 새로운 돈 되는 직장을 찾아가요. 야 나는 취업이 곧들이 있을 때는 이때 됐을 때는 이게 이까지 가는 거죠. 그치. 이까지. 요 동지 이후 대한이나 소한 대한까지도 요때 만들어 놓은 뿌려진 걸 쭉 직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보통 대한까지 끌고 가는데 조직의 속성 따라 조금 빨리 이제 조직성이 약해지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공직처럼 안정성이 높은 거는 거의 입춘 직전까지도 거의 밀고 나가더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취업은 언제는 이제 어때가 되면 불안함을 느끼고 예. 요 취업은 안정감 있게 가고 요런 비율로 보면 돼요. 그렇죠. 예.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입하 요 언저리에서 보통 이제 요 청명에서 됐던 사람이 이때에 보통 진급 같은 걸 하면서 안정화가 돼 나가는. 아 이제는 내가 막 이대로만 가도 막 사는 거는 괜찮겠네 이런 식으로 안정화하는 사람이 있고 입하에서 하지 사이에 직장이 전형적으로 패턴이 안 맞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야 뭐 내 돈 될 거 뭐 없나 이렇게 해서 더 돈을 많이 주는 조직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독립적인 사업을 벌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멀티가 되는 사람들은요 직장을 빨리 그만둘 이유는 없잖아요. 직장을 가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대체로 금융 같은 걸 끼고 하는 모양. 그 다음에 상업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통 배우자 앞으로 뭘 만들어줘요. 만들어주고 내가 거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부인이 무슨 학원 사업을 한다, 편의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직장 중심으로 가면서 또 그 경제적인 실익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 주로 이제 하지부터 본격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화지부터 동지 사이가 경제적인 실익 측면에서 가장 이제 나름대로 많은 걸 갖다가 구현해내는 구간이다. 이렇게 기준을 삼고 사람들을 갖다 코치해 주시면 될 거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주기들은 있는데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뭐 이런 어떤 지표를 모르겠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사용하는 주기 있었죠. 1, 2, 3 요거 생각하시면 된다 했죠. 4, 5, 6, 7, 8, 9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 8개월 원저리. 자, 치킨집 기승전닭 아시잖아요. 기승전닭. 뭐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하다 폼 좀 잡다가 그만두면 하는 게 닭집. 닭집 열었다 8개월.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면 뭐예요? 20개월이잖아요. 그래서 그 통계치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1년 내에 폐업하는 거 몇 프로. 2년 내에 폐업. 이게 24개월에서 모자라잖아요. 2년 내 폐업이 몇 프로 하고 불과 10개를 오픈하면은 한두 개만이 20개월을 넘겨서 다시 36개월로 가는 거죠. 36개월. 물론 이제 여기 더하면 32개월이지만 그죠? 32개월. 이 두 바퀴를 돌고 나면 어느 정도 근거나 힘이 또는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연 단위로 3. 그죠? 그 다음에 7년에서 8년. 요 시기가 또 한 번 더 그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처음에 추진했던 거에서 턴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어떤 일반 주기론을 써서 그런 걸 미리미리 예측을 해주고 그 시기를 잘 대비해라.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주 2, 25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90일 했죠. 90일. 90일도 뭐냐면은 우리 서양의 어떤 그 우리가 1년 주기법에서 90일 곱하기 13이 되잖아요. 그죠? 13주. 요걸 갖다가 하나의 뭡니까? 이렇게 7 곱하기 13이 90일이잖아요. 7일 곱하기 13은 90일, 7일, 13주. 이게 뭐냐면은 한 계절이라고 보는 거죠. 한 계절. 기억나시죠? 예. 91 곱하기 4는 364. 나머지 뭐라는 1에서 2는 뭐예요? 그 우리가 그 트럼프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에이스부터 10까지 JQK 이게 13주를 의미하거든요. 13주. 13주가 한 계절로 보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모자라는 한두 개가 조커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트럼프 점도에 잘 치면요. 그걸 말 그대로 그 주역점처럼도 사실 쓸 수 있는 거죠. 365일이 그 안에 다 사실은 돌고 돌아가는 거니까. 이게 네 개의 모양을 했잖아요. 네 계절. 그래서 이게 스페이드, 클로바, 그죠? 하트, 또 뭐예요? 그렇죠. 또 이렇게 생겼죠. 스페이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계절, 네 계절. 네 계절 13주. 그죠? 그걸 갖다가 전부 트럼프에다가 다 함축해놨기 때문에 91일도 하나의 주기로 이렇게 그 채택해서 여러분이 그 쓰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날수로 치면 1년에 며칠래? 91일 세개 하면 273일이잖아요. 그럼 273에 가까이 가면서 주기성이나 방향성이 바뀌어 나간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91일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는 거니까. 그죠? 자, 그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은 우리 감기약을 먹으면은 2주 동안 감기가 가고 감기약을 안 먹으면 보름 동안 간다. 그죠? 2주나 보름이나. 그게 뭐냐면 그 감기도 하나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생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고유의 주기성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결국은 일주일, 2주일, 3주일 되면은 그 기운이 이렇게 턴이 되는 거죠. 3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다음에 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30 정도를 30이면 2년 반 정도죠. 2년 반 정도가 하나의 일주기성인데 그 안에서 4분의 3 정도를 지장하는 시점. 그러면 30을 4로 나누면 며칠입니까? 7.5, 7.5, 7.5잖아요. 보통 변화성이 생기는 게 7이나 8개월 뭐 소송 같은 걸 벌렸을 때. 그 다음에 15, 6개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기서 7.5를 더해주면 15에다가 7.5는 23개월이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그리고 좀 더 늘어지는 경우는 30에 거의 가까이 가서 하나의 일주성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 주기 가지고 하나의 서클로 보셔도 되고 한 단위로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나가면 여러 케이스를 보시다 보면 아, 요 경우는 요 정도 주기로 돌아가겠구나. 사안이 발생 기준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한 기준. 자, 그다음 매매운의 해석인데 지금 요즘 그죠 부동산이 안 팔려가 하는 거 기억나시죠? 저 옛날에 그 한 2년 전에 강의할 때, 그죠? 2년 전에 강의할 때 뭐라 합니까? 우리 김쌤은 다 들었겠지만 무조건 다 팔아라, 무조건 다 팔아라. 업무용, 주거용, 임대용 빼고 다 팔아라, 그죠? 그래갖고 결국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우리 와 있으니까 이게 2008, 2012, 2017, 그 다음에 2019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겨울을 이 흐름을 뭐라고 겨울의 흐름을 위해 겨울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춥고 어두우니까. 그죠? 활동 기간도 짧고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 안 팔리는 것이 더 대세적이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17년에 뭐냐면 그 가격이 확 고공행진할 때 자, 그래도 뭐냐면은 거래를 하려면 5% 싸게 팔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팔게 했는데 그 양반들이 2018년에 일시적으로 서울은 더 올랐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지고 작년 5월달에 막 저한테 막 약간의 항의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시끄럽다. 이러면서 안 내려면 내가 간판을 내리든지. 지금은 막 조용한데.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큰 맥락을 가지고 이때는 싸게 팔고 그죠. 기본적으로. 자, 이때는 좀 기다려 봐라.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주기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요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시기 갑진이나 막 개묘 정도를 입춘을 본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은 어느 정도 단계 와야 한 요 정도 달로서 이 정도는 와야 되는데 요 단계가 한 기미쯤 돼야 됩니다. 기미.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온다 치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다 치면은 여기가 기미쯤 되거든요. 그 기미는 언제냐면은요. 사실은 22년 7월이에요. 7월. 2022년 7월쯤 돼야 그때 기미가 아니고 잠깐만요. 갑진을 기준으로 해서 갑진 후 15년이니까 기미 맞는데 기미가 2023년 7월이 되죠. 양력으로 7월쯤 돼야 요 정도 돼야 그래도 좀 활성화된 모양이 되고 지금 2019년이니까 19, 20, 21, 22면 요 사이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요런 게 또 만들어질 수도 있죠. 하락은 항상 이렇게 그죠? 일종의 세계의 파동을 이루고 간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2021년이니까 이건 특수 상황이 또 발생해 버리니까 지금 사실은 무조건 디스카운트 해서라도 파는 게 그게 잘된 선택이다 보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인의 운명, 이거는 뭐 이제 큰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렁이는 파도고 또 개인의 파도는 다 각각 이렇게 다르겠죠, 그죠? 거기에서
개인의 파도면에서 연월일시는 연월일시에서 보통 변동성을 일으킨 것이 충형파해 이렇게 한다면 제일 강한 게 충이에요. 충. 예. 그래서 연을 충할 때에 아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거. 그 다음 월을 충하는 것은 보통 본인이 주거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생활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주는 그 뭐 직접 활용하는 오피스라든지 지금 자기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건데 연월은 막 다 같이 한 세트로 묶어서 연을 충하거나 월을 충하거나 이런 모양일 때. 그 다음에 일이나 시는 보통 시는 주로 임대용 부동산. 본인은 이건 안방 부분이니까 안방도 이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결합되기 때문에 연월이 움직이는 것이 단위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은 뭐냐면 이거는 할 수 없이 뭐냐면 담보를 내서 활용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모양새를 꺾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담보를 이렇게 설정해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운에서도 대운에서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남녀의 구분이 없이 보통 해묘미가 이 해는 좀 덜합니다. 이게 유금지차라서 묘하고 밑대 대체로 뭐냐면 그 대운의 움직임이 모션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토끼는 뛰어다니면서 먹고 산다. 양도 뭐냐면 옮겨다니면서 먹고 산다. 이런 그 오행적인 의미와 그 인자가 지지 인자가 가지는 속성을 대운 단위로 해석해 주는 거죠. 실제로 묘대운에 들어가면요 기본 한 3번은 이사를 합니다. 사는 곳을 이렇게 3번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단위로 옮기면 10년이 가겠죠. 그다음 잘 안 움직이지는 게 뭡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거겠죠, 그죠? 사유축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거 반대 그룹으로서 잘 안 움직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호술이나 신자지는 그냥 평균 수준의 이동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수바스 보통 뭐 5년에 한 번 뭐 이런 정도. 이건 사유축은 잘 안 움직여주는 인자인데 사만 여기 이 자체가 인신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마 그룹임으로써 좀 덜하고 유축은 그러니까 주거 변동이나 의식주 변동이 좀 손쉽지가 않다,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신인자가 뒤에 있나요? 아, 매매운에 강약 있네. 이 뒷부분에 제목을 다 키워드 중심 달아놨습니다. 거기서 상춘이 중요하다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천살운에 천살에는 어떤 게 오느냐? 대부분 다 운세에서는 천살을 좀 힘든 세월이나 그 감당하기 어려운 걸 보는데 천살의 긍정적인 작용은요. 부동산 같은 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비워지는 거니까 뭔가 사물이나 물건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비워지는 거잖아요. 비워지는 것은 보통 천살 해나 천살 달에 부동산의 움직여지는 기운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천살과 물이 짓는 자가 되는 망신, 그 다음에 육해, 요럴 때에 어떤 작용과 같이 맞물리면 충하고 맞물리든지 이렇게 할 때, 그럴 때에 망신달이나 육해달, 요럴 때에 천살과 같이 물이 짓고 있는 놈으로서 부동산 변동의 에너지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유년에서 우리 공망의 해에도 이렇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공망은 뭐냐면 태풍이 불어서 농사를 지어 놓은 어떤 여러 가지 열매, 결실을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옆으로 가게 만들거든요. 옆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인자로서 이제
보통 뭐 좋은 조건은 아닌데 털어버린다, 날려버린다. 이런 어떤 에너지로서 부동산 변동의 기운이 기본적으로 잘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뭐 기타는 뭐 이렇게 역마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상충사라고 결국 뭐가 됩니까? 상충과 무리가 되잖아요. 역마살이라는 것이. 물론 뭐 인신사회생은 역마살 자체가 상충살이 되지만은 나머지들이 말을 타고 움직이게 한다. 이런 것들이 올 때. 그리고 역마와 무리 짓는 자. 그다음에 역마 무리 짓는 자는 뭡니까? 제살, 월살 이럴 때. 이럴 때에도 이제 부동산 변동의 기운이 어느 정도 조성된다는데, 이게 보통 주로 이제 자의 변동보다는 타의 변동이 많죠. 그다음에 자의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그러니까 천살도 내 의지만은 아니고, 뭐냐면 역마살 그룹도 내 의지만은 아닌데 자의에 의해서 가는 거는 대체로 이제 지살, 그다음에 장성, 육해, 화견대, 또 개화론 아시죠? 개화론. 유년에서 쓰는 개화론 아시지요? 자기 그 띠의 네 칸 앞에가 개화론으로 보면 전부 지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생은 바로 네 칸 앞에 오가 지살이 되고, 오는 오 그 자체가 가운데 있는 놈이니까 인이 정확하게 같이 지살이 되고, 그죠? 인은 또 뭐가 되고, 술이 되고, 술이 지살이 되고, 이렇게 해서 대체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이런 것은 요 지살 시기에 무대 변동, 의식주 변동을 계획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지살 운에는 이제 그렇다 해도 그 다음에 충할 게 남아 있으면은 그 다음에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오가 인을 만나면 이거 지살이잖아요. 지살인데 명조 안에 뭐냐면은 명조 안에 충할 게 남아 있으면 인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명제에 5년에 유가 있다, 축이 있다. 이런 지지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원래 인을 만나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죠? 진검도리를 딛는다 뜻이거든요. 지살이라는 것은. 그런데 디디려고 했는데 묘가 돼야 이걸 갖다 다 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기차가 가는데 기차 꼬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꼬리가. 꼬리가 남아서 이게 당유자가 따라오니까 언제까지요? 최초에 갈 곳은 오가 정했는데 유가 남아있으니까 묘년에 가서야 이게 뭐냐면 확실하게 뒷발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징검다리 효과가 생기는데, 자, 오가 인년에 갈 곳을 디뎠는데 뒷발이 안 떨어지는. 왜? 유가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묘로서 충을 해주니까 뒷발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거 변동이나 의식주 변동, 부동산 매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은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 잔금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 월절이 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일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에서도. 요런 모양이라도, 왜냐면 자,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요 놈은 그냥 반칸만 있는 놈을 치고 요 놈이 유가 되는 거죠. 이게 연월 1이라면은 유라고 하는 기차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년이 아니고 묘년이 돼야 유를 갖다가 같이 껌딱지를 떼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충을 해서. 네. 그래서 충할 것이 남아있으면은 그 다음에 충으로서 그것까지 떼줘야, 뒷발까지 뜯어줘야 간다. 이래 보면 돼요. 뒷발까지 뜯어줘야. 네. 그렇게. 상관없이 가는 거죠. 이게 없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왜 그러냐라고 저는 바로 그거죠. 뒤에 뭐냐면 충할 게 남아가지고 기차 머리는 들어갔는데 아직 뭐냐면 뒤에 게 안 들어갔다. 그 다음에 진검돌은 밟았는데 뒷발을 못 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내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주할 그 어떤 뭐 그런 계획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뭐냐면 오히려 더 올해라 치면은 이제 오가 남아 있는 사람은 팔자에 오가 남아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자 대지해자를 바라봐서 그 되는 게 자, 뭐 양미자가 대지해자 올해 대지해를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성일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다음 해에 와야 해소가 되는 오가 있으면 이렇게 해년에 갈 곳만 정했고 4년이 돼서 이것까지 떼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년에 뭐냐면 이제 오를 충해서 완전히 움직이게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은 매매에 관련해서는 그걸 키워드로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인 거 개인적으로 또 이사했던 걸 쭉 한번 이렇게 그 체크를 해보십시오. 아, 그러면 요 원리 때문에 요렇게 움직였구나. 요런 걸 갖다가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생의 진로와 적성. 요건요, 우리가 한번 다, 직업 연결로서 우리가 다루긴 다뤘는데, 진로와 적성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직업 연결 인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직업 연결 인자. 거기에서 뭐냐면은, 그 연습을 해봤죠, 그죠? 관의 유무 또는 관이 있다면 인성의 소통 요소, 그 다음에 재가 있다면 식상이 어느 게 더 우세하냐인데 재의 성질도 보라 했죠. 정제 중심이냐, 편제 중심이냐, 편제 중심이냐. 이런 걸 갖다가 기준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친구는 조직 생활 중심으로 가야 될 친구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업성 중심이다. 이 친구는 두 개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 사회에 나가기 좋은 것들은 뭡니까? 결국은 사회 참여에서 안정적인데 보통 관도 뭐냐면 관의 성분에서 정관 중심이면 변화성이 별로 없는 관리 중심이기 때문에 공직이라든지 또 일반 기업이라도 뭡니까? 뭐 총무, 관리 이런 것 중심이겠죠. 그다음에 편관이라면 특수성이나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뭐냐면은 특수성이 있는 행정,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공학 이런 쪽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재성이 편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있으면은 상과, 금융이나 뭐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직업적인 연결 요소로 봐서 우선순위를 매겨주면 좋은데 관 자체가 없다. 그러면 조직에 속할 일이 별로 없는 그룹이 뭡니까? 주로 그 자격, 교육, 또 전문직, 전문기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공 분야로서 우리가 딱 범주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격의 성립과 박격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고 관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천간에 확 드러나지 못하고 지지에 있다. 또 뭐냐면 형을 맞았다. 충을 맞았다. 공망을 맞았다. 원진을 맞았다. 이랬을 때 그만큼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그룹은 어려우니 삼성은 어려우니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룹 그 다음에 중앙은 어려우니 지방으로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를 떨어뜨려서 조금 클래스를 좀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운이 이제 어중간할 때는 자기가 뭐 나름대로 공부는 좀 했다고 자꾸 뭐냐면 팔자보다 좀 이제 클래스가 좀 높은 걸 자꾸 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기 팔자하고 닮은 꼴 딱 모양에 그러니까 중앙을 가지 말고 지방을 가라.
그 다음에 국내에 별로 없으니 해외로 가라. 이러면 대번에 됩니다. 대번에. 이분은 성공한 케이스 있어요. 예? 공부하고 이 공부를 하고 예. 누가 그렇게 했어요. 얘는 네. 서울에서 중심으로 하고 싶은데 햇벌 떨어졌어요. 예, 예. 그래서 저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예. 그래서 얘는 조금 벗어나라. 예. 벗어나. 그러니까요. 벗어나서 나중에 산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요. 딱 해가지고 벗어나서 했는데 예. 묘하게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걸 결국은 뭐냐면 닮은 꼴. 닮은 꼴 모양대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그릇에 담기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그레이드를 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중앙이다, 지방이다. 때깔 난다, 때깔이 덜 난다. 그 다음에 국내다, 해외다. 이렇게 클래스를 나누어 가지고 차선, 차선, 차차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다 보면 자동방도 얘는 어차피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생스럽더라도 자기 일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직업적인 어떤 그 어떤 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진로를 갖다가 맞춰주는 게 좋겠다. 뭐 적성이나 기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행의 그 다소에서 뭐 목기운이 강한 친구는 기획, 영업, 홍보, 자기가 끄집어내는 걸 잘하니까요. 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기질적인 어떤 그 요소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릇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뭐 격이 갖춰지더라도 얼마나 합격이 됐느냐 이런 걸 쭉 다루어서 이렇게 정리 위아래를 또는 뭐 좌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부합되도록 제시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럼 다중성, 단일성은 이제 격이 반듯하게 잘 갖춰져 있고 다른 글자가 혼잡이라든지 이렇게 정관도 잘 갖춰져 있는데 편제까지 있다. 이런 거는요 오히려 그 격을 훼손한 건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직업적인 복합성이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중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친구는 막 천상 공무원이다. 그럼 막 평생 공무원이다. 이런 발자들이 있거든요. 저 그런 사람들 선생님 저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제가 이번에 뭐 좀 해볼라 하는데 안 돼. 선생님 뭐 할 때 좀 보고 이야기해서 볼 거 없어. 그 길 외에 없음. 이게 뭐냐면 단일성 인자 때문에 그랬거든요. 단일성 인자.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 부동산. 또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가야 되는 어떤 직업 분야가 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혼재되어 있느냐, 단일성 중심이냐 따라서 상담의 내용도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명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해 간섭에서 학문 난조의 어떤 시기는 이제 격을 훼손할 때. 격을 뭐냐면은 대운이 훼손할 수도 있고 또 세운이 훼손할 수도 있죠. 격을 훼손하는 모양은 자기 고유의 어떤 기질, 그릇 이런 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특성을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격을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학문적으로 난조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제일 육신적으로는 뭐냐면 재성이 인성을 훼손하거나 인성이 학문의 별 아닙니까? 훼손하거나 또 뭐냐면 식상이 관성을 훼손하고 있을 때 자, 식상이 관성을 훼손을 했을 때는 자기 재능은 어느 정도 발휘가 되는데 관이라고 하는 게 폼나고 좋은 어떤 배지, 조직, 학교를 의미하는데 그걸 자꾸 훼손하고 있을 때는 이상하게 점수는 충분한데 좀 때깔나게 뭘 가려고 하면 방해를 받으니까 그것도 학문 난조의 인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60년에서 보통 입춘에서 그 다음에 우수 경칩 정도까지는 요 구간은 자세는 참 좋은데 자세는 나름대로 좋은데 성과는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나마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데 공부는
거의 인풋 아웃풋이 거의 매칭이 잘 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칩 정도까지는 워낙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우수나 경칩 사이에는 아직도 추위는 남아 있고 막 뭔가 자기가 밭은 일구고 있는데 밭에서 뭐가 싹이 나고 뭐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워낙 프리미엄이 약한 구간에 요 구간은 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성과가 상당히 저조하다. 그 다음에 경칩 이후에 청명까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이제 성과가 나오고, 청명 언저리가 되면은 제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면 꽃봉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꽃봉우리라는 것은 그거는 열매는 아니에요. 열매는 아니지만 꽃으로 쳐다보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이 어필된다는 거죠. 야, 니 이거 괜찮다. 니 잘하는구나. 이걸 인정받는 시기. 언저리에 가면 그나마 이제 그 학문적인 어떤 성취면에서도 조금 자기가 두각을 남들에게 드러내게 되는 그런 전환이 오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청명에서 그다음에 춘분, 그다음에 뭡니까? 소만망종 이렇게 흘러갈 때는 보통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대부분이 내려 보시면 되죠. 노력엔 한 만큼 차근차근 올라가고, 그다음에 입하 언저리에 간다는 것은 공부할 때 이미 이제 나는 결심했어. 나는 뭘 하기로 했어. 나는 자격증을 따기로 했어. 나는 이걸 전공하기로 했어. 이게 구제득지기도 하고, 이때 뭐냐면 취업에 관련된 모션이 서서히 시작되기도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현실 추구로 서서히 바뀌어 나가고, 그 다음에 입하 이후에 뭡니까? 청명, 입하 소만망종 여기 다 걸린다 그죠? 청명, 춘분, 청명, 그 다음에 고구. 요구가 요거 명칭에서 여기 소만망종이 여기 걸리니까 만자가 들은 네. 네. 고구죠. 정면 고구 입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소만망종은 뭐냐면 이제 현실 참여를 위한 어떤 공부 중심으로 이렇게 턴이 되고, 보통 망종 이후부터는 이제 학문적 열정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보통 실용성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요거 넘어버리면요 순수한 학문적인 열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기운이 와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빨리 직업을 얻는 거, 빨리 돈 버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결국은 실업 아닙니까? 실업. 실제적으로 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 실업 요소가 돼서 뭐냐면 빨리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기운 중심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바뀌어 버리기 시작하죠. 네. 네. 비거부는 이제 경쟁심으로 버텨나가는데 결국은 어떤 경쟁에 의한 소모가 있다고 봐서 그것도 학문을 이룰 때는 방해가 된다 보면 됩니다. 예.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뜻이니까 자세는 좋으나 경쟁에 의해서 희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 전환을 꼭 이제 이룰 수 있는 때가 이제 입하 소망망종을 하면 하지라 했죠. 하지 그죠? 하지 언저리에 가면은 이때에는 이제 공부를 이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또 새로운 돈벌이를 찾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둘란다. 공부는 정말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돈이 된다 하니 할란다. 이런 게 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입추까지는 보통 직업적 필요가 되고, 입추 이후에는요. 입추 후에는 뭐냐면 폼을 위해서 공부해요. 폼. 그래서 나는 폼 나게 난 잘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젊은 날에 완 친구들도, 입추가 젊은 날에 와보는 친구들도 공부가 꼭 뭐 좋아서라기보다도 공부를 갖다 좀 잘해내는 요령이 있고 폼을 위해서 폼생폼사로 가서 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코스를 이렇게 입춘을 경유해서 가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갑자기 뭐냐면 내가 그래도 석사 학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박사 학위는 내가 딱 마무리해야 되겠다,
요런 게 이제 요런 입추 이후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입동을 넘어서 버리면 입동 그다음에 소설 대설쯤 되면요. 이제 이런 거죠. 아까 여기와 대조군이 생기죠. 입하 이후에 대조군이 되잖아요. 그죠? 입하 이후에는 뭡니까? 실용성이었잖아요. 뭐 현실적 이익이 되는 거 이랬다면 그 반대편이니까 반대편은 뭐겠습니까? 동지 이후에 소설 대설 딱 넘어가면서 인생 별거 없다. 마음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그 어떤 세상살이의 어떤 필요성에 관련된 학문 체계보다 뭐 종교적인 수양이라든지 금강경에 다 있더라. 다 제가 아주 가끔씩 뵙는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면 대설 지나가 동지 지나가고 있거든요. 금강경 말씀에 다 있더라 이러면서 돈 안 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돈 안 벌 거야 막 벌만큼 벌어놨는데 뭐. 그러면서 정신 세계에 대한 추구성. 그래서 이제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 전체 범주 안에는 있지만 실용성과 반대성이 거죠. 그런 쪽에 어떤 학문적 추구성이 생겨서 그래서 뭐 템플 스테이도 하러 가더니 한 이틀 하고 나오고 막 그게 뭐냐면은 동지 그다음에 소한 대한 이럴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양반은 그렇게 함으로써 쓸데없는 허욕을 마음에서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그냥 안락하고 막 무난하게 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겨울은 겨울대로 겨울의 깨춤을 추면 항상 그러면 생명력이라는 건 오래오래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도 이제 그런 시기에도 뭐냐면은 야 내가 낸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헛발질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지연절이나 보통 이제 소한에 일을 벌려가지고 묶이고 엮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보통 뭐 5, 6년 막 이래저래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 건 똑같은데 그렇게 뭐냐면은 순리적인 모습이 아니고 아주 고달프게 간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그 때가 주는 어떤 그 사인을 무시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욕심을 우리가 늘상 앞세워서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코치를 갖다가 해줌으로써 어른들 한 말씀. 예. 그렇죠. 순리대로 사는 게 그게 사인을 주거든요. 사인을 주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냐면 소설 대설에 그 원래 하던 오래된 제법 뭐 규모 있는 기업을 팔아프잖아요. 저한테 막 어느 정도 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건 뭐 노타임으로 막 무조건 파이소. 만약에 지금 판다면 선생님은 우리 회장님은 도인입니다. 도인이라. 그럴까 예. 이러면 바로 그 다음날 팔아 계약서를 보내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그분은 뭐 다 금강경에 다 있는 것을 이러면서 도서관 가고 뭐 주변에 또 뭐 조금 좋은 일 하고 이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실천하고 못하고는 그 사람 복이고 적어도 우리가 이정표로서 그죠 이정표로서 역할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로 속성이 다 다르죠, 그죠? 예, 이때는 쎄 빠지는데 결과가 저 프리미엄 적고 그다음 이때부터 뭔가 체계적으로 해나가다가 실용 중심으로 가다가 폼생폼사 공부를 하다가 그다음 어떤 공부로 마음 공부나 정신 세계로 들어간다. 요 패턴을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절대적 시간을 어느 정도 채워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한참 사회 진출할 때에 이게 뭐냐면 입동이 와버려 입동. 이 친구들이 보면 이제 이때에 정말 마음의 수양을 쌓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비록 뭐 예를 20대에 예를 들어서 뭐 후반이다. 그러면 이게 이때부터 7년 뒤면은 한 30 중반부터는 다시 봄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럴 때에 이제 매일 밤새워 게임 해버리고
그다음에 우울증 이래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수양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많이 거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경제적 번영과 방법 시기 이런 저런 걸 중심으로 쭉 나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빡빡하지. 합격을 뭐 예. 했을 예, 때 예. 어떻게 봐야 돼? 이제 합격은 뭐냐면 제일 먼저 명이 이 친구는 최대가 어디다 요 정도를 민지 클래스를 나눠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60개월 달에서 오는 프리미엄 60개월 달에서 오면 5년 안에 그죠? 침체기가 60개월이니까 보통 프리미엄이 적은 게 한 20개월 되겠죠. 15개월, 20개월. 예. 그럼 그럴 때가 재수를 하면 그걸 벗어나잖아요. 예. 근데 거꾸로 뭐냐면은 이제 내리막 운에 60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60개월에서 15, 30, 15 이라면은 이게 이제 15개월이니까 15, 15, 15, 15에 다시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입춘 기준이라면 요 정도쯤에 그 시험을 쳐가지고 한 친구들은 요 때도 뭡니까? 요 때도 프리미엄이 없잖아요. 1년 지나도 결국 요 안에 갇혀 있잖아요. 개월수로. 그죠? 이런 경우가 별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명 자체가 뭐냐면 때깔나는 학교 인연이 없는데 그게 공망이 돼가지고 그걸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명 안에서 이미 최고 좋은 데는 안 된다. 차선으로 가라. 세원에서 오는 그 육친적인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죠. 이제 세원에서 보는 육친적인 것도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불어주는 바람인데 내용은 요 파도를 좀 더 타고 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요 파도를. 예. 그래서 이제 육친적으로도 밖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찮고, 그 다음에 안에 지어지는 농사는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그래서 보통 삼수를 하면 36개월이면 침체를 반드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꼭 뭐 그릇을 어느 정도 보상할 만큼 하려면 삼수회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36개월 안에 60개월의 반이 돌잖아요. 반. 30개월이니까. 그죠? 반이 돌면 이때가 침체였으면 이때는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3세판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다 이게 그래서 그렇죠. 그 3세 파이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일러드린 여러 가지 키워드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간다면 하여튼 요상하게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는 이런 걸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건강 파트는 이미 우리 한번 쭉 다 다루었는데 내용은 뭐 그렇고 배우자 인연법에서도 뭐 우리가 7번에도 뭐 인연법 표준, 인연법 변통 다 해봤죠, 그죠? 인연법 표준, 변통, 인연법 순위, 그다음에 시기도 우리가 한번 다 가볍게 다 언급을 해봤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럼 우리가 이제 11월 13일 날, 13일 날 그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근데 한 가지 여쭤보려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그룹에서 사막 그룹에 사막 그룹. 그룹에서 예. 우리가 이제 뭐 사유축일 때 아까 메뉴 정하는 게 메뉴. 조금 자, 메뉴 정하는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인호술. 다시 그 다음에 해묘미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사유축 그룹에서 바로 위 그룹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평민, 귀족, 왕족인데 이 왕족하고는 그게 제일 위에 바로 위에 계급장을 자꾸 다루어서 이렇게 짓밟아 올라서는. 근데 이제 목표를요 그렇게 잘 세우기 쉬워요. 자기보다 한 단계만 올라가면 자기 귀족이 될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메뉴를 다루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다고 해서 바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그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데 반드시 다른 시장에서 한 3가지 정도 드러납니다.
세 가지 정도가 뭐냐면 자기가 몸이 아픈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가 돈을 벌었는데 돈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굴곡이나 풍파가 생기는 경우.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소프트한 게 뭐냐면 뱀, 닭, 소띠가 닭과 소를 다루는 거. 요거의 절반 정도 힘이 생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뱀, 닭, 소띠가 닭과 소를 팔아치운다는 것은 동족을 팔아먹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동족을 팔아먹어도 언젠간 대가를 치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룹, 바로 밑에 아랫 그룹인데 범은 우리가 식용으로 잘 안 하고 말도 뭐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그죠. 또 개를 하면 좋은데 이 개도 요새 분위기상 거죠. 식용으로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거냐? 요 그룹이죠. 돼지. 예, 그죠. 한 그룹 더 밑에. 예, 예. 더 밑에. 그래서 돼지, 토끼, 양인데 이 양은 뭐 요새 뭐 양도 조금은 다르긴 한데 요 자체가 또 오행적으로 목의 성질을 봐서 뭐냐면은 쌈, 분식, 해묘미가 주로 이제 목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식물을 가공해서 생긴 게 이렇게 목으로 솟아오르는 거니까 요리 생긴 게 주로 면 종류, 식물성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보는 거죠. 예로 지금 예. 저 사회적 그룹 축저 그룹 있는 사람인데 예. 근데 지금 업무로 봤을 때는 신자진 그룹으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예, 해왔네요. 잘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가 사정상 조금 멈췄어요. 예. 다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 나한테 이제 일단 좀 잠을 좀 예. 왔어요. 이번에는 뭐로 넘어가라? 돼지로 넘어가라. 아니면 분식으로 넘어가라는 거죠. 분식 넣으면 이제 돼지나 이런 데 분식은 좀 이만데 지금 네가 양이잖아요. 예. 그 지금 우리나라에 좀 양고기가 좀 대세를. 그렇죠. 양식이 막 들어오고 있죠 지금. 저걸 해도 예, 괜찮겠어요. 맞습니다. 허거. 요새 뭐 중국에서 들어오는 허거들 전부 양고기 가지고 가공해가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양고기, 분식류, 그 다음에 돼지고기 이런 거 중심으로. 그럼 번말 때는 어쩌면 좋으냐? 닭, 소는 가급적 피하고 돼지, 토끼, 양을 다루든지 두 칸 건너가 버린 거. 돼지, 토끼, 양 밑에 내려온 게 신자진 아닙니까? 그래서 생선류를 다루거나 돼지고기를 다루는 위주로 다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 근데 원숭이 지용은 돼지고기는 가급적 다루지 말고 닭고기, 소고기를 위주로 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돼지, 토끼, 양은 자기 같은 그룹을 하지 말고 주로 뭐냐면 생선류 또는 닭고기, 소고기를 다룰 때 가장 안정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안정적 연속성. 예. 이해되시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옛날 뭐 지금 딱 지금 31년 전에 그런 어떤 노트를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다 적용될까 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봤잖아요. 근데 그 데미지는 한 이 세 가지로 오더라. 그래서 최근에도 작년인가 그때도 이분이 뭐냐면은 그 범띠인데 62년생 범띠 여자분인데 이 뭡니까 소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식육식당이죠. 정육점을 하면서 바로 옆에서 요리까지 해준. 그 장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돼가지고 이제 수년을 흐르면서 우리가 수년을 댕기면서 한 번씩 먹었는데 제 양반이 범띠인 걸 확인하고 우리가 늘 걱정을 했거든요. 저렇게 자꾸 소를 팔아 제끼면 반드시 희생을 치는데 결국 암이 와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구서동에 있는데. 예. 그게 워낙 많이 보는 케이스. 몸이 상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가 돈은 쇠가 빠지게 벌었는데 서방님이 다 노름으로 자 빠이빠이 이러면서 요 두 개.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또 가정도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나 풍파가 생겨버리는 거. 무슨 신자진 그룹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아주 극명한 예로 제가 아는 모분은 이분은 뭐 우리 식당업으로서 뭐 이름 되면 다 압니다. 부산에서 있으면 아는데 이분은 남편은 자생이고 경자생이에요. 부인은 계묘생이에요. 계묘생인데 뭘 했느냐면은 아구찜을 해요. 아구찜. 그러면 자생이니까 이 친생 그죠? 그 용가를 건드린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토끼 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아랫그룹이니까 좋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소고기 샤브샤브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샤브샤브 했는데 이 토끼 입장에서는 용도 괜찮고 소도 괜찮잖아요. 예. 근데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제 소는 뭐 별 문제 없는데 용을 이렇게 다룸으로써 결국은 다른 사업의 유혹에 이렇게 걸려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골병이 들더라는 거죠. 골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그 골병 되는 걸 부인이 용납 못하겠다 해서 정리를 했는데 부인은 지금도 뭐 자산적으로 상당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산을 가지고 샤브샤브를 또 해가지고 샤브샤브 하는 그 식당을 한 5년 전에 팔았어요. 그때 팔 때 거의 한 5, 60억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장류에 이렇게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 두고 왔다 갔다 그래 지내고 있고 이 양반은 뭐 다른 거에 엮여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부 간에도 결국은 뭐냐면 대주가 일단 우선한 대주 우선에 그렇게 해서 보시고 이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문제성이 뒤에 터져가지고 결국 사는 모양이 다 각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 그렇군요. 왜냐하면 동족을 팔아먹든지 자기보다 족보가 높은 걸 팔아먹기 때문에. 저는 오세인데 닭하고 소를 팔았거든요. 저는 골병 때문에 손 드는 거지. 손 드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요식업을 하겠다 하면 팔자 내에 요식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육류를 다루려면 요 원리로 정리를 해서 손을 대보시라 하는 거죠. 대체로 요식업하면 미, 축, 그다음에 뭐 양이. 그러니까 그 식신이 일단 기본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재와 무리를 지을 때, 합을 하거나 무리 지을 때. 그래서 식신을 통해서 재를 만들 때 요게 이제 제일 일반적인데 남자들은 그걸 범용성이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 파는 거. 여자들은 주로 뭐냐면은 음식을 다루어서 이렇게 누구라도 다 먹는 거니까. 그럼 이 전체적으로 네. 요즘은 패스트푸드 유행이잖아요. 예. 그런 건 전체적으로 그거는 크게 뭐 이렇게 않겠네. 어떤 푸드에? 패스트푸드 요즘에 이렇게 나오는 패스트푸드도 뭘 많이 쓰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물을 그렇죠. 내용물을 갖다가 닭고기를 많이 쓰는지 돼지고기를 많이 쓰는지 소고기만 쓰는지 봐서 요 기준으로 이렇게 다루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예. 아까 거기 있어요. 그 지역적인 어떤 이걸 경도 위도. 예. 예. 가게에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수험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지 예. 뭐 어느 대학을 가면 이럴 때 예. 지역을 어떤 분들은 그거를 또 단순히 그 대학명 예.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대학명의 그 대학의 그 명칭만 가지고 뭐 예.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예. 지역성에서 예. 서울 쪽에 있는 것은 뭐 수다, 그다음에 예. 부산 쪽은 그냥 뭐 하다 이런 실질적으로 예. 하다 이런 식으로 수로 가지고 이런 게 아주 복잡한 그 너무 이제 지나치게 오행론으로 너무 접근해서는 안 되고 학교 문제는 일단 그 사람 이 타고난 어떤 그 격이나 그릇 또 학문적인 뭐 인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그렇게 유명성이 있는 걸 가겠다 아니겠다 또 유명 관대가 무명이니까요. 이게 이름이 좀 없는 대학을 간다.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일단 그 기준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인자가 강하냐 사립인자가 강하냐 국립사립. 그 다음에 그 중앙이냐 아니면은 지방이냐. 이것도 뭐냐면 약간 유명성이 섞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명칭에서 이제 인연이 좀 더 강하냐 약하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명칭으로서 오행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자, 목의 성질이 통한다고 보는 거. 목의 성질을 통한다고 보는 건 높을고 나무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사경. 갑자기 삐져나오는 걸 우리가 경이라 하거든요. 경사경. 그 다음에 동력동.
요건 뭐 나래자와 같이 있는 거지만 동력동. 그러니까 동국, 고려, 경희. 근데 이 친구는 유명성의 인자가 있으므로 고려를 가겠구나. 운이 불안할 때는 경희나 동국을 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도 새로울 신자들, 뭐, 요 남목자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죠? 신라. 중앙을 못 가고 지방을 가겠다 그러면 신라로 가겠구나. 요렇게, 포커싱을 이래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원리는 마찬가지로, 불화자는 밝을 명자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세상세자. 사람들이 많이 다 드러나 있는 곳은 불기운이고 밝은 곳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꽃화자. 여자 같으면 이화에 대할 때 꽃이 피는 것은 뭐냐면 불기운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숙명, 연세, 이화 이런 식으로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한양대 할 때는 뭐예요? 변양자잖아요. 변양자. 그죠? 변양, 한양할 때. 요런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은 유명성이 있으므로 결국은 연세나 한양을 가겠구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유명성이 좀 덜하므로 명지, 뭐 숙명 이런 걸 가겠구나. 그래서 약간씩은 계층을 주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토는 뭡니까? 가운데 이거 중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죠? 중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쭉 글자들을 이렇게 여러분 유출해 보시라니까. 금은 뭡니까? 방향이 서쪽이므로 서강,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게 가마부, 그죠? 그 다음 중앙에 밭전, 언덕구, 그죠? 이렇게 하면 쭉 토의 성질을 갖다 대표하는 것들, 금의 성질을 대표하는 문자들 쭉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토는 매산자도 뭐냐면 토의 성질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문자들을 쭉 가지고 이 중에서도 유명성이 있느냐, 유명성이 적으냐. 국립이라면 얘는 뭐냐면 부산 부경대구나, 그죠? 그죠? 국립이라면. 그다음 사립이라면 이게 서강이구나. 그렇죠? 아니면 열매실, 숭실이구나. 이게 열매가 금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글자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요건 어느 쪽으로 가 있구나. 그 다음에 뭐 여기 목은 뭐냐면 숫자가 3이니까 석삼이구나. 36.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관성이라면 뒷날의 관성이라면 당신은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을 간다면 삼성을 가겠구나. 그다음에 그 호텔을 간다면 신라 호텔에 취직을 하겠구나. 그 의미를 자기하고 인연성이 있는 것들하고 닮은 꼴들을 이렇게 오행적으로 분류를 해주면 되겠죠. 수는 당연히 뭐 한수한도 있고, 그죠? 한수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맑을 숙자도 있고, 물 건널 제자도 있고, 제주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는 같이 중복으로 써줍니다. 물하고 불은.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서 가장 변화성, 세상이라는 것은 많은 변화성을 감당하는 걸 수의 성질과 화의 성질 동시에 갖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연세, 한양, 그 다음에 강강, 서강할 때 강이 서강대학, 서쪽으로 흘러가는 강이니까 이 금의 성질과 수의 성질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쭉 하면, 요건 인재할 때도 재가 있죠, 그죠? 여기에 어질인자는 목의 성질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한자들을 갖다 쭉 의미상, 상징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유명하다, 덜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국립 같은 경우는 사립 중에서 국립대학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사립 중에서 국립 닮은 꼴은 뭐예요? 나라 이름이 들어가 있는 고려국, 그죠? 그 다음에 뭐 백제국, 신라국, 그 다음에 수도를 상징하는 한양. 조선시대 국립대학을 말하는 성균관. 그렇죠. 그 다음에 가야까지. 조선은 당연히 있는 거, 조선대. 그게 국립 닮은꼴 사립. 그 다음에 국자부터 학교.
국자부터학교 또는 동자부터학교를 국립 닮은꼴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표현이지만 동국여지승남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부산에는 동아, 동의, 그죠? 동명 이런 동자부터학교 있고 서울에는 단국, 건국, 그다음에 동국, 국민, 한국, 외국어대학 이 국자가 들어가는 곳으로서 사립이지만 국립과 닮은 꼴을 취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분류를 해가지고 야는 국립을 가기에는 좀 대표성이 있는 인자가 별로 없다. 그런데 국립과 닮았다. 그럼 그걸 나누는 게 뭐예요? 주로 이제 관성을 쓰는 모양에서 정관을 쓰느냐, 평관을 쓰느냐에 대해서 정관을 이렇게 쓴다면 국립 또는 국립 닮은 꼴 사립. 정관이 있는데 원진을 맞았다. 그러면 약간 찌개진 국립이네. 그러면 지방 국립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뭐냐면은 너무 오행론적으로 니는 팔자에 물이 없으니까 이런 건 뭐냐면요. 너무 뭐냐면 조후가 무너져서 차라리 해외로 가는 게 좋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외로 가는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오행적인 논리를 좀 써서 니는 오히려 사면이 다 바다에 나라면 좋겠다. 그래서 섬으로 가라. 그러면 일본을 유학하든 호주를 유학하든 이런 식으로 물기운이 매우 전체 기운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럴 때에 그럴 때는 오행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요즘은 이제 질문들이 뭐 해외에서도 주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립이나 같은 의미라면요, 뭐 관립, 시립, 주립. 시립도 뭐냐면 거의 국립에 준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게 시립대, 주립대. 그 다음에 이제 사립이라도 뭐냐면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들도 약간 국립에 닮은 꼴로 봐요. 뉴욕의 뉴욕대. 그죠? 이런 식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명칭 쓰는 거는 거의 국립이나 주립에 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해외는 그렇게 좀 분류를 하면 되고 이제 오행론만 가지고 전부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뭐냐면 그물이 얼기설기하고 이렇게 빈틈이 많은 그런 어떤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좀 이런 걸 썼을 때에 좀 더 훨씬 더 그물이 촘촘해지면서 그 사람한테 부합되는 거를 더 이렇게 콕콕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욕심은 뭐 한껏 남아 있고 갈 길은 멀고 아무튼 뭐 제가 하여튼 키워드 중심으로 진검돌이라고 했죠. 제 강의는 지금 하는 건 다 진검돌을 막 여러 개 놔드렸으니까 이제 그걸 쭉 건너다니 보시고 그 중에서 좀 뭐 빈자리 같은 게 이제 보이고 이렇게 하면 그건 또 뒷날에 한번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뭐 기획으로 한번 뭐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뭐 이 정도로서 큰 어떤 진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